험난한 전장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한 남자. 그의 곁에 남아있는 전우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그런 그의 앞에 앉아있는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마교의 천마였습니다. 그런 천마의 목을 치고 인생의 부질없음을 느끼며 쓰러지는 남자, 당대 최고의 고수인 매화검존 청명의 이야기. 화성기한 지금 시작합니다. 다 쓰러져가는 낡은 오두막에서 비명을 지르며 깬 소년, 천마를 찾으며 깨는 것을 보니 꿈을 꾼 모양입니다. 그런 소년을 참교육해주는 거지. 소년은 자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어하고 천마에 대해 묻는데 100년 전에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화산파는 망해버렸다는 소문마저 듣게 됩니다. 이 거지 소년이 바로 천마와의 싸움에서 죽은 매화검존 청명. 100년이 지난 후 환생하게 된 청명은 망해버렸다는 화산파를 보러 직접 찾아가려 하는데요. 매화검존의 경험으로 간단하게 무공을 조금 익혀준 뒤 찾아간 화산파. 하지만 그가 알던 화산파와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현판도 없어졌고 연무장 바닥에 깔린 청강석도 없어졌고 금천국마저 없어졌습니다. 또 화산파의 보물 암양백매화마저 팔아버렸다는데 열받은 나머지 장문인을 뵙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청명. 입문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뜸 허락해버리는 장문인. 자신의 설계와는 조금 틀어졌지만 어쨌든 다시금 화산파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우복을 입고 서성거리는 청명에게 소리치는 다른 제자.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는데요. 사문들을 예뻐해주려는 청명. 조금 무서운 청명의 표정입니다. 그렇게 사형들에게 불려간 청명. 냅다 주먹부터 휘두르는데 화산파에 들어온 첫날부터 서열 정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3대 제자 서열 1위로 올라선 청명. 사형들에게 화산파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듣게 된 말들이 충격적이었는데요. 화산파가 이렇게 된 건 다름 아닌 매화검존 자신 때문이었죠. 다음날 열심히 검을 휘두르는 화산파 제자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검로를 보고 충격을 받은 청명은 화산파를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조걸 사형을 통해 다른 사형들을 묘시해 불러 모은 청명은 재물, 우화, 인재가 없는 화산의 현 상황에 자신이 인재가 되어 화산파를 고쳐내려고 합니다. 모인 사형들 역시 청명에게 박살이 나고 매일 새벽부터 불려나가 강제 단련을 시작하는데 아침 문안을 오지 않자 제자들의 나태함을 꾸짖으려는 운검. 제자들을 깨우려 갔지만 연무장에 널브러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놀랐는데요. 그런 제자들은 운검보다 청명의 눈치를 보고 운검에게 한 달만 지켜봐달라고 부탁합니다. 화산파를 강호 제1의 문파로 만들어내려는 청명. 사형들 중 조걸과 윤종은 청명으로 인해 바뀌어가는 화산파를 보며 청명을 믿고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시끄럽게 화산파를 찾는 사람들. 급기야 문을 부셔버리는데요. 바로 화산에게 돈을 빌려준 상인들이었습니다. 여유롭게 상인들을 맞이하는 장문인. 사실 여유로운 척 하는 거였죠. 7주야 안에 대금 마련이 안 된다면 화산의 전각을 몰수하겠다며 선포하는 한 상인. 바로 화음연 태화루의 루주라는데요. 청명은 원래 화산의 것이었던 태화루가 상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얘기에 의아해합니다. 복면을 쓰고 정보를 얻으러 잠입하는 청명. 상인 일행과 한바탕하며 화산에 돈을 빌려줬다는 정보를 듣게 되고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화산파의 비밀 창고를 찾게 됩니다. 처소 뒤의 동산에서 어렵지 않게 비밀 창고를 찾아낸 청명. 그리고 비동으로 가는 복도에서 보게 된 장문인의 모습. 비동의 위치를 알지만 열지 못하는 장문인의 뒷모습은 화산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의 모습이었죠. 이를 본 청명은 자신이 그 비동을 열어주겠다 다짐하고 문에 새겨진 검로를 따라 자신의 선천징기를 사용해 검수를 펼치는데 그러자 꿈쩍도 하지 않던 철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화산파의 장부와 더불어 쌓여있는 붕괴와 각종 보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석과 비급들까지 화산파의 재건을 위한 토대가 될 재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장문인을 찾는 운검, 그리고 장문인에게 우연히 발견했다며 이 모든 것을 주는 청명. 원래 받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을 바꿔 드리기로 한 청명이 화산파에게 이보다 더 클 수 없는 행운으로 돌아오게 되는 순간이었죠. 당부를 얻은 장문인은 상인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모인 상인들에게 장문인은 화산에 도움을 달라며 부탁을 하는 모습입니다. 청명은 모든 것을 눈치챈 듯 보이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화산을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이고 단 한 명, 유점주만이 화산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예전 진짜 화산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이었죠. 상인들의 마음을 확인한 장문인은 장부를 꺼내오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상인들에게 한 대분의 마차에 실을 수 있는 짐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벌을 내립니다. 한 대분의 마차만큼의 재산마저도 뺏기기 싫은 청명은 변장을 하고 상인들을 찾아가고 아주 쉽게 상인들의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데요. 그 와중에 상인들의 뒷배경에 종남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무튼 매화검법으로 상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준 뒤 돌아온 청명. 청명이 온 뒤 무언가 바뀌고 있는 것을 직감하는 화산파의 제자들입니다. 이제는 밥에 고기 반찬도 나오기 시작하네요. 비동에서 선천지기를 쓰면서 무리한 청명은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영단을 먹거나 기공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화산파에는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던 중 청명의 머릿속을 지나가는 한 장소. 과거 자신만 아는 비밀 장소인 단장애의 절벽, 중앙동굴, 그곳에 영단을 숨겨뒀었는데요. 문제는 어린아이의 신체인 지금 저기까지 올라가기가 무척이나 힘들다는 것. 어떻게든 줄에 몸을 묶어 동굴까지 힘들게 도착한 청명. 자신이 과거에 꽁쳐둔 영단들을 찾게 되고 그대로 가부좌를 틀어 영단을 몸에 흡수시킵니다. 영단을 몸에 흡수한 뒤 몸 상태가 더욱 좋아진 우리의 주인공. 이제는 절벽을 뛰어다닐 정도의 몸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한층 좋아진 몸으로 사형들과의 수련을 마치고 자신이 눈여겨본 사형들에게는 영단마저 나눠줍니다. 그렇게 화산파 키우기를 하던 중 큰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상인들을 내쫓은 뒤 점포 관리가 안 되었던 것이죠. 조걸은 황대인만 멀쩡해서도 괜찮을 것이라는데 황대인은 1년째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다는 이야기. 청명은 황대인의 증상을 듣고 마교의 짓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돈을 위해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며 사형들에게 편지 하나 남겨두고 황대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곳은 황대인이 있는 서안. 과거 청명이 일탈을 하러 자주 들렀던 곳이죠. 또한 종남파가 자신의 세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별일이야 있겠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청명이지만 바로 나타나는 종남파 장로 김옥승. 황대인을 구할 방법은 제사뿐이라며 은하상단의 소단주를 협박합니다. 그 와중에 찾아온 청명. 소단주는 기쁜 소식에 달려나가는데 웬 어린애 하나가 서 있는 모습에 김옥승은 화산을 업신여기죠. 청명은 콧방귀를 끼며 자신이 황대인의 증상에 짐작가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옥승은 어린아이의 말에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하죠. 그러자 슬슬 성격 나오는 청명이 김옥승에게 시비를 걸고 화가 난 김옥승은 청명을 내쫓으려 하지만 황대인의 건강이 최우선이었던 소단주는 청명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이상한 대답을 들은 소단주는 청명을 보내려 하지만 그때 누구도 몰랐던 황대인의 증상을 말하는 청명. 소단주는 놀라며 즉시 황대인에게 청명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황대인을 보며 치료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청명. 그런 청명을 보며 소단주는 놀라고 마네요. 청명은 소단주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물어보고 황대인의 병이 내부인의 소행이라고 말합니다. 종남파의 김옥승은 자신의 심기를 거스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인데요. 심지어 이름마저 자신이 싫어하는 매화검종과 똑같은 청명이었죠. 부들대는 장로를 위해 자신이 나서겠다는 종남파 이대제자. 김옥승은 말로는 부러워한다고 하지만 속내를 내비치며 이대제자들을 내보내고 맙니다. 그런 이대제자 이송백 앞에 눈에 띈 청명. 즉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상대를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른 것 같네요. 자신을 살살 긁어대는 청명의 모습에 살기가 차오르는 이송백. 그렇게 비무가 시작되고 당연하게도 청명은 이송백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는데요. 갑자기 뒤로 날아가는 청명, 그리고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하는 이송백과 이를 본 주변 사람들, 그 중에는 은하상단의 소단주도 있었죠. 명문이라 자처하는 종남파가 어린아이에게 탈수를 쓰는 모습에 격분한 소단주는 종남은 상단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그르친 이대제자를 노려보는 김옥승, 스스로 소단주의 용서를 구해 해결한 뒤 돌아오라 명하는데요. 그렇게 청명이 쓰러진 그날 밤 청명의 방으로 들어오는 한 인기척. 딱히 원한은 없다만이라며 청명에게 살수를 쓰는데요. 다 알고 있었다는데 쉽게 피하는 청명. 자객의 손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뒤에서 등장하는 소단주와 사람들. 청명은 이 모든 일을 예상했었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객에게 직접 맞은 손을 보여주면서 황대인을 병상에 눕게 한 무공임을 납득시키는 청명.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객은 청명에게 덤비는데요. 마침 옆을 지나가던 이송백. 청명은 자신의 손을 쓰지 않고 자객을 쉽게 잡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소단주에게 보상을 요구하는데요. 소단주는 모든 힘을 동원해 화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히죠. 그런 거 말고 자신에게 보상을 달라는 청명, 그리고 그런 청명을 바라보는 소단주입니다. 물론 보상을 받기 전에 아직 남은 일이 있었죠. 황대인의 치료입니다. 하지만 청명에게도 치료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황대인의 몸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마귀를 밀어내려고 하는 청명. 마귀들은 청명을 피해 황대인의 머리 쪽으로 도망갑니다. 청명은 그런 마귀들을 자신의 몸속으로 받아내고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온 마귀들을 끝내 없애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한 삶을 찾게 된 황대인. 은하상단은 빠르게 재정비를 하게 되고 청명도 황대인을 치료하고 마교와 얽히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은하상단은 약속한 대로 화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죠. 한편 7주야 동안 돌아오지 않는 청명을 기다리는 화산파 제자들과 장문인, 제경각주인 현영은 멋대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청명을 엄하게 벌해야 한다며 소리칩니다. 그때 누군가 돌아왔다는 소리에 급히 나가보는 장문인과 사람들, 거기에는 태연하게 걸어들어오는 청명이 있었죠. 장문인은 청명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납득시키지 못할 시 엄한 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청명을 대신해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황대인.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청명과 함께 화산파로 온 것이었죠. 청명은 자신이 황대인을 구하게 된 사연을 지어내서 얘기했고 화산파 장문인과 사람들을 납득시킵니다. 황대인은 화산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며 은혜를 갚기 위해 화산을 후원하겠다고 말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화산에 걸어보고 싶다며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날아갈 듯 기뻐하는 장문인과 화산 사람들, 청명은 이들을 보고 갈 길이 태산이라는 생각밖에 없네요. 회귀하기 전 자신의 사형이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황대인의 후원으로 인해 화산은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황대인은 두 가지 조건을 말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번 돈을 축적하지 말고 화산을 위해 사용할 것, 두 번째 조건은 3대 제자인 청명을 우대해 줄 것이었습니다. 어떤 우대를 해야 할지 막막하던 그때 제경각주인 현영은 궁핍하던 화산에 마늘 돈을 벌어다 준 청명을 이뻐하게 되고 돈이나 쥐어주라고 소리칩니다. 그런 제경각주를 보며 현타가 오는 장문인이죠. 황대인은 청명에게 종남과 척을 지고 화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경험이 많은 둘답게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바빠 보이네요. 각고의 노력으로 화산에게 가장 큰 방해물이었던 가난을 치워낸 청명. 이제는 무학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후 잔잔하게 흐르는 물처럼 화산의 시간은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물론 평온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요. 오늘도 사형들과 죽음의 수련을 하고 있는 청명. 처음 할 때는 불만이 많았지만 막상 신체가 단련되자 실제로 검이 빠르고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끼는 사형들. 다만 화산이 점점 상적 소굴처럼 변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가 없게 됐네요. 사형들은 단련을 시키고 감쪽같이 사라진 청명. 회기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혼자만 아는 곳으로 가서 매일 단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심한 새벽, 청명이 단련하려고 하는 공간에 누군가가 서서 검을 휘두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여자입니다. 청명은 여인의 검에서 옛 화산의 검을 보게 되고 그 순간 여인은 청명을 발견해 검을 휘두르는데 가뿐하게 피해낸 청명. 이름을 물어보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의 정체는 화산파의 2대 제자인 유이설이었죠. 이렇게 이설과 청명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평범한 어느 날 식사 시간, 한숨을 몰아쉬는 사형들의 모습을 보게 된 청명. 사형들의 분위기가 바닥인 이유는 사숙들이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화종지회 때문이었죠. 화종지회란 화산과 종남의 비무대회를 말하는데요. 매번 종남에게 당하던 화종지회를 떠올린 사형들이었지만 종남과 비무를 한다는 말에 음침한 미소를 지어내는 청명입니다. 화산의 현 상황이 아무리 개판이어도 종남에게 얻어맞는 것은 볼 수 없는 청명. 화종지회 전에 사형들의 실력을 끌어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문인에게 갑작스러운 화종지회에 대해 묻는 운검. 사실은 종남 측에서 화산에게 일정을 조금 당길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제자들의 희망을 꺾고 싶지 않았던 장문인은 그대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죠. 사형들의 현재 실력으로는 종남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명. 때문에 사형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사형들을 모으게 한 뒤 한 번씩 죽어보자는 말을 하며 조걸에게 비무를 요청합니다. 자신은 진검으로 내려치기만 사용한다는 조건이었죠. 조걸은 시작하자마자 사심없는 검으로 청명을 상대하는데요. 그런 조걸을 보며 재능을 인정하는 청명. 하지만 아직 청명의 상대가 될 리가 없죠. 그런 조걸에게 내려치기를 보여주는 청명, 곧바로 쓰러지는 조걸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형들과도 한바탕 비무를 한 뒤 사형들에게 왜 자신을 이길 수 없었는지 물어보는데요. 대답을 들은 뒤 자신이 사용한 내려치기를 배우기 위해 내려치기 만번부터 시작하자는 청명. 그렇게 사형들을 단련시켜 놓고 다시 한번 자신의 단련을 위해 숲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청명이 단련에 열심인 이유는 회기 전 자신의 상대였던 천마 때문인데요. 자신이 그때의 천마보다 더 강해지지 않는다면 다시 모두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강해지기를 원하는 청명입니다. 강한 일념으로 매화검법을 단련하는 청명과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이설. 이설은 왜인지 청명 앞에 나서고
청명의 검이 매화의 검인 것을 알고 있는 눈치인데요. 청명은 엮이기 귀찮은 이설을 피해 도망쳐버립니다. 그런 청명의 뒷모습을 보며 어딘지 모르게 아쉬워하는 이설이네요. 화음의 한 주루, 점소이에게 술을 시키는 청명입니다. 동굴에서 가져온 술이 떨어진 후 주루에 내려와 술을 마시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때 범상치 않은 옷차림을 한 무리가 주루에 들어오고 가슴에 매화 문양을 봤을 때 화산파의 백자배라는 것을 눈치챈 청명. 중앙에 앉은 사람은 청명의 눈길을 끌 만큼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며 다가오는 화종지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무리들. 잘생긴 남자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몰래 듣던 청명은 자기도 모르게 웃게 되죠. 그런 청명을 보고만 무리들. 자신은 화산파의 2대 제자인 백천이라고 소개하며 청명에게 누구인지 묻게 되는데 앞으로 화산에서 만나게 될 사숙들을 피하고 싶었던 청명은 백천의 금나수를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자신의 금나수를 피한 것이 그저 자신의 실수였다고 생각하며 무리들에게 너스레를 떠는 백천입니다. 그날 저녁 3대 제자 전부가 모이라는 명이 떨어지는데요. 이유는 바로 돌아온 백잡의 사숙들. 모여있는 인파 속에서 청명을 찾아낸 백천이 다가와 청명에게 말을 걸고 화가 난 청명이 해버릴까 고민하는 순간 백천은 청명에게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 이름을 기억해두라는 말과 함께 사숙들과 사라집니다. 장문인에게 돌아왔다는 말을 하고 장문인은 고생한 이들을 위해 잔치를 열자고 하죠. 그리고 청명을 부르는 장문인과 귀찮아하는 청명의 모습을 보게 되는 백천. 어딘가 이상한 기류의 운검에게 물어보지만 그냥 신경 끄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답만 돌아오게 됩니다. 백잡의 사숙들에게는 돌아온 화산파는 조금 이상해져 있었습니다. 그 가난했던 화산파는 온데간데없고 고기 반찬이 나오며 정각들이며 식당 내부까지 많이 바뀌어 있었죠. 그런 식당의 문을 발로 차며 들어오는 청명. 이런 상황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며 백천은 청명이 3대 제자 모두를 먹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대 제자의 기강을 잡으려 마음먹죠. 청명이 들어온 문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이설. 그리고 그 이설을 환한 표정으로 백천이 맞이합니다. 하지만 백천에겐 관심 없는 이설은 곧바로 청명에게가 옆에 앉아도 되냐며 말을 걸고 귀찮아질 걸 예상한 청명은 바로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사형 사숙들은 부러워하며 이설을 거절한 청명에게 분노하죠. 이때다 싶은 백천이 청명에게 사고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어떠냐고 하자 청명은 제가 왜요? 라는 예의 밥 말아먹은 말투로 시비를 걸고 이에 백천이 장문인과 재경각주에게 청명의 행동거지를 일러바치지만 이미 그들은 청명을 예뻐하는 윗사람들이기에 타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도권마저 청명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백천. 자신이 화산의 정점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는 청명의 사형인 윤종을 불러 그간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고하라고 합니다. 윤종은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백천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제서야 백천은 왜 청명이 모든 윗사람들에게 예쁨을 받는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윤종이 백천에게 불려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백잡의 괴롭힘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느 날처럼 수면 후 뻗어있는 청잡의 사질들에게 호통을 친 뒤 이렇게 해이해져서야 되겠냐며 문파 전체를 청소시킨다든지 하는 체벌도 아닌 어중간한 심부름 청소로 괴롭히는 사숙들. 이에 화난 청명은 해결법을 안다며 사숙놈들을 다 패버리겠다며 뛰쳐나가는데 윤종은 당황하며 한 번만 넘어가달라며 화종지에까지만 꼭 참아달라고 청명을 만류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후배들 덕에 개고생을 하고 있는 청명. 오늘도 후배들을 피해 새벽 산속으로 단련을 하러 가는데요. 마치 귀신처럼 늘 쫓아오는 이설을 생각하며 귀신이 어딨냐는 그 순간 칼날에 비친 이설의 얼굴. 왜인지 모르게 기척없이 나타나는 이설. 이설은 청명에게 매화를 피우는 검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청명은 모른 채 하려 했으나 이전에 본 적이 있다는 이설의 말에 구결이 남아있지 않은 매화검법을 하는 이설을 종남파와 관련 있는 자라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이내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칼을 쥐고 덤비는 이설을 보고 당황스러워하며 맞받아칩니다. 하지만 이설은 생각보다 훨씬 재능이 충만한 검객이었고 무의식에 빠져 검을 휘두르는 이설에게 조금씩 검로를 고쳐주면서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는 청명. 이렇게 검을 맞받고 있는 이들을 절벽 위에서 보고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는데요. 바로 백천이었습니다. 백천은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소리를 치면서 그대로 칼을 뽑고 청명에게 달려드는데요. 검기를 실은 검을 그대로 발로 쳐내는 청명입니다. 먼지를 털며 일어난 백천은 뭐하는 짓이냐며 우아의 상태가 무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모르냐며 청명에게 한 소리 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검을 뽑고 덤비냐는 청명의 퉁명스러운 대답.
지금 당장 물러나지 않는다면 사숙이 아닌 무인으로서의 자신을 겪게 해준다고 하는 백천입니다. 그러자 자신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청명. 서로 지금 벌어지는 싸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자고 하는데요. 마침 어린 사지를 팼다는 소문이 돌까봐 걱정했던 백천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비모에서 자신은 청명의 사숙이 아니라는 허울뿐인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순간만을 기다렸던 청명은 말 그대로 백천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화산의 제자인 백천이 약해지는 것은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청명. 구타를 하는 와중에도 백천의 검의 약점을 눈치채고 그런 백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하는데 자신은 꼭 화산을 일으켜야 한다는 백천. 하지만 말뿐인 노력을 하는 백천을 팩트로 패버리는 청명입니다. 백천에게 우물한 개구리라며 자신이 강한 게 아니라 너희가 약한 거라며 백천의 자존심을 긁어대는데요. 오히려 백천은 그렇다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달라며 머리를 굽힙니다. 어림도 없지. 백천을 더 두들겨 패 기절시킨 청명. 이설에게 백천을 맡기고 돌아갑니다. 다음날 백천이 없어졌다며 사숙들이 백매간을 찾아왔다고 말하는 사형들. 이에 걱정하지 말라며 때린 게 아니고 두들겨 패놨다고 말하는 우리의 주인공. 이런 주인공을 뒤로한 채 조걸과 윤종은 앞으로 다가올 화종지회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청명이라면 종남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지 않냐는 조걸에게 그렇게 된다면 청명이 사라지면 화산은 다시 몰락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윤종이네요. 어제 새벽 청명에게 두들겨 맞은 백천은 아직도 맞은 부위가 얼얼한가 봅니다. 사질들에게 청잡의 후배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게 한 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둘러대는 백천입니다. 이런 이들을 뒤로한 채 화종지회의 준비는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운검은 장문인에게 겁이 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운검에게 눈앞에 산이 있다면 어쩌겠느냐며 힘든 일이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은 자신들의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장문인. 화종지회는 교류의 장이지 승패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은 누구보다 장문인에게 화산의 승리가 간절했지만요. 화종지회를 위해 화산을 찾은 종남파 사람들. 그 중에는 이송백도 껴있었는데요. 이송백에게 화산은 한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무력함을 선사했던 청명이었죠. 이를 모르는 문파 후배들은 화산파를 업신여기는 분위기였는데요. 자신들과 겨루기에는 많이 쇠했다며 대놓고 아래로 보고 있었죠. 이에 화산의 진짜 힘을 마주한 이송백은 상대를 너무 얕보지 말라며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조언하지만 후배들은 오히려 화산에게 당한 이송백마저 한심하다는 듯 대답을 하며 화종지회를 위해 화산파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소 문파였던 화산파를 강호 제1의 문파로 키워내고 있는 회기자 청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네이버 웹툰 화산귀환. 무협 웹툰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봤을 작품인데요. 뒤에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에서 화산귀환 54화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